3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8쪽부터 93쪽 좀 내용이 긴데 1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공부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봅시다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국민은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자, 이것을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데 1961년에 일어났다고 해요. 자, 이렇게 군인들의 힘을 앞세워서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런 행위들을 군사정변 또는 쿠데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헌법을 바꿨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법을 바꿨죠. 그리고 대통령을 몇 번까지?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대요. 1972년 10월에는 헌법을 또 바꿔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우, 대단하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국민의 대표들 또는 어떤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게 하는 선거제도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유신헌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살면서 유신헌법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제 교과서 그림을 보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서울 시내를 지나는 군인들, 탱크가 나와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공포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유신헌법을 선포한 후에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를 했대요. 무시를 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는 등 독재 정치를 더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은 계속되었다고 하고요. 1979년에는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독재 정치를 하던 대통령이 죽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렇지만 다시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사정변을 또 일으킵니다. 자, 시민들은 이전 헌법을 새로 고치고 국민투표로 새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를 했지만 이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제 전라남도 광주, 지금의 광주광역시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어요. 자, 이렇게 비상사태 때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군대를 계엄군이라고 해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통 경찰이 그런 사건들을 맡죠. 그런데 군인이 맡았다는 것은 총과 칼을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군인들, 계엄군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고 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이 분노한 사람들이 시민군, 스스로 군대를 만들어서 이런 군인들에게 대항을 했다고 해요. 자,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고 1980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군인들은 광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광주에 들어갈 수 없게 했고 또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국민들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이 알려졌죠?
여기 나와 있는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기자에 의해서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광주의 실상들을 촬영을 하고 이것들을 외국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영화 택시 운전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감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시민군을 비롯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을 했대요. 또한 정부와 계엄군에게 시위 중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줄 것과 계엄군이 물러날 것을 요구를 했대요. 광주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려고 힘썼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돕는 등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엄군은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라남도청을 공격해서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자, 사진 보세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이가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죠? 참담했을 거예요. 자, 92쪽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줬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월 1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했다고 해요. 아마 혹시 지난 일요일 날 여러분들 TV를 켜보면 이렇게 5.18과 관련된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속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왜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을까? 라는 거죠.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시민들의 선언문, 증언, 일기, 기자들의 취재 수첩, 피해자 보상 자료 등을 비롯한 많은 기록물과 사진, 영상물 등으로 구성된대요. 그 중에는 한국판 안내의 일기로 불리는 여고생의 일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5.18 민주화 운동 과정을 생생하게 알려준다는 점과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인정을 받아서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